전국에 계신 미꿈씨 여러분, 공간은 다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 내 안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희망 지수를 높여주는 강사 김의희입니다. 제 소개를 한다면 50대 초반이고요. 현재 국제심사원 교육과정을 통해 국제표준화 기구인 품질환경경영시스템 ISO 9001, 14001에 심사원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원이 하는 일은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 자격으로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수출 또는 내수를 하기 위한 회사 경영진과 직원들이 이 ISO 시스템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ISO는 회사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외부 기관에서 자격을 부여하거나 감사를 한다거나 실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심사원은 아니고요. 곧 심사원이 되는 단계에 있어서 심사원보란 명칭을 사용합니다. 정수기 사업을 겸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캐드 도면 관련 직업에 종사했었습니다. 자, 이게 본론으로 지금 이제 제목을 제가 시작은 인연에서라는 큰 제목으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지수, 역정지수. 두 번째는 강사를 기회로. 첫 번째 본론으로 첫 번째 내용은 우리 보통 신용지수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요즘 버스도 현금 없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흔한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그럼 저의 신용지수는 몇 점이길래 카드가 없을까요? 저의 신용점수는 바닥이고 마이너스이고 한마디로 신용불량자입니다. 사업 실패로 최근 25년간 4억의 채무가 있는 신불자입니다.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부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신용불량자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원인은 남편의 사업이 이제 실패를 했고, 제가 그 사업에 이름 석자를 빌려준 이유로 4억이란 평생 만지기 어려운 어려운 채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의 매장이 된 거죠. 뭐 전세 계약, 차 명의, 뭐 은행 거리 등등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25년의 긴 세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그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한테 3명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경지수를 높이게 해준 제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신용지수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뭐 약속, 그리고 뭐 은행에서 신용대출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제 용어잖아요. 그럼 역경지수는 어떤 것이냐? 그림에서 보이듯이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 일반적으로 IQ, 지능지수, EQ, 감정지수, AQ, 역경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경지수란 어떤 뜻이냐?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불리한 조건을 뛰어넘은 의지의 수치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을 퀴터라고 합니다. 퀴, 끝났다. 벌러덩 나자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안주해버리는 형태로 내가 더 이상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캠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을 도리어 딛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그 역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클라이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이 이미지로 클라이머를 표현해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적당히 대처하는 데 비해 AQ, 즉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AQ라는 용어는 1997년 미국 학자, 이 사진에 보이는 폴 스폴츠가 만든 용어이고요. Adversity Quotient,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21세기는 IQ 또는 EQ보다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IQ, EQ 치수보다 AQ가 높은 지원자를 선택을 한다고 하네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기업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경 지수를 잘 나타내는 기업 인물 중에 파라소닉 창립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이분은 나는 세 가지 은혜를 받고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에 부지런히 일해야 했고 허약한 몸 때문에 건강에 힘을 써서 90이 넘도록 체력을 유지했고 배우지 못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 나의 성공은 이 세 가지 덕분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텔 창업자 앤디 그로브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으며 4살 때부터는 청력이 악화되어 평생 보청기를 착용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의 명언 중에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할 용기를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이라는 사회적 매장인 상황까지 왔지만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하려는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이번 달이죠. 저에게는 뜻깊은 달입니다. 신용 회복을 통해서 신용 점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 기쁨의 달입니다.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저는 신불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강사를 기회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기업이 잘 나가려면, 성공하려면 조직이 잘 협력해 나가야겠죠. 그렇듯이 내가 성공을 하려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야 존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달 전 처음 김순복 원장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고, 이런 직업이야말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미래지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사란 직업에 미처 알지 못했던 매력을 발견한 거죠. 이것은 바로 아주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심한 성격으로 학교 친구 외에는 남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가정 생활에만 만족했고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죠. 사회 진출의 시작은 자의적이라기보다는 타의적인 형태였습니다.
이런 난해한 환경을 넘어서서 또 넘어서고 저는 지금 강사란 직업에도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코어션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NQ라고 하는데요. NQ는 공존 지수라고 합니다. 이 공존 지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폐쇄적인 학교,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던 과거와는 달리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재는 것이죠. NQ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쉽고 소통으로 얻은 것을 자원으로 삼아 더 성공하기 쉽다고 합니다. 또 NQ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며 타인과의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개인의 성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경의 숙제를 저한테 제공해준 남편과 이 역경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려고 해준 자녀와 강사교육원 관계자분들을 만나게 된 것 모두 인연에서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발생되는 모든 일의 문제나 사건의 시작은 모두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불교 용어에서 시절인연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의 뜻은 모든 사물의 현상이 시기가 되어야만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환경이 그때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일어난다는 뜻이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아무리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하고 애를 써도 만날 인연은 만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무대는 내 주변에 소중한 인연이 있기에 그로 인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계단을 오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기회로 더 노력하고 유머와 유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NQ 지수가 높은 강사가 되겠습니다. 명강사의 길로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 합시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